그래프를 그릴 건데 하나는 IS 곡선을 가파르게, 하나는 IS 곡선을 완만하게 그린다. 그냥 LM은 일반적인 LM을 그린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요. 쓰지 말고. 저거는 써놓고 요거는 책에 다 있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 자,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LM 곡선은 정확히 똑같은 거야. 다만 IS 곡선의 기울기만 다른데 좀 더 정확하게 IS 곡선의 기울기 중에서 B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B가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어떤 상황?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 민감하게 안 반응하는 상황. 안 반응하는 상황. 밀어도 안 밀리니까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작은 경우지. 여기 B가 작은 경우, 여긴 B가 큰 경우. 근데 왼쪽 오른쪽에 뭐는 똑같다고 가정해야 되냐면 승수는 동일하다라고 가정해야 돼. 승수는 동일하다. 아까 IS 곡선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건 승수도 있었는데 승수는 동일하다 가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아까 뭐 배웠어요? 정부 지출이 는다. 혹은 뭐 조세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 이게 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계속 우리가 몇 번 봤듯이 정부 지출이 늘거나 조세가 줄거나. 그러면 IS 곡선이 G0가 늘거나 T0가 감소하면 A0, C0 빼기 CT0, I0, G0, X0, M0 해서 G0가 증가하거나 T0가 감소하면 A0가 증가하고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우측 이동폭이 뭐라고 했었지? 좀 더 정확하게? 만약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 상황이라면 정부 지출의 변화분 곱하기 승수만큼 이동을 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이동폭은 똑같이 그린다. 똑같이.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돼요? 왼쪽은 균형 국민소득이 여기로 되네. 균형 국민소득이 얼마큼만 늘었어? 얼마큼 늘었어? 이만큼 늘었고 여기선 균형 국민소득이 얼마큼 늘었어? 요만큼 늘었네. 그래서 최초 균형점이 요 점에서 이렇게 바뀐 거고 요 점에서 이렇게 바뀐 거다. 언제가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났어요? 왼쪽.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어떤 경우? 작은 경우. 아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은 경우가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일단 그래프는 그래. 그래프는 그려봤더니 그래. 어떻다는 거야? IS 곡선이 가팔라야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래프상으로는 그렇지. IS 곡선이 가파른 게 완만한 것보다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게 크다는 거야. 그래프는 그런데 왜 그런 거야? 설명을 해보면. 정부 지출이 늘면 이자율이 높아져. 이자율이 높아지고. 50점. 더 채워본다. 하영이가 얘기한 거 다 못 들었지? 그렇지? 새로 채워본다. 하영이 오늘 컨디션 날라다니네? 거의 메시급인데? 자, 봅시다. 재정정책을 직관적으로 표현해보면 이거 똑같은 거야. 조세 감면도 똑같은 건데 이제 직관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걸로 설명을 합시다. 자, 정부 지출을 늘리면 항상 재정정책과 관련된 걸로서 따라오는 게 정부 지출이 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투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줄어들어. 그럼 봐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준대. 아이고, 뭘 쓴 거야? 미쳤네.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준대. 정부 지출을 늘리면 얘가 늘어나는데 어때? 그냥 줄잖아. 이걸 뭐라고 해? 얘를 구축 효과라고 하지. 재정정책은 구축 효과가 있다. 근데 우리 기억 아마 안 나겠지만 2.1 고전학파에서는 완전 구축을 얘기했던 거야. 사실 정부 지출 늘 때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어서 이 는 거를 완벽히 구축한다 하지만 ISLM에서 완벽한 구축은 안 나타나. 그래서 이런 구축 효과와 관련돼서 사실 보면 어떤 이 구축 효과를 이미지화시켜서 표현해보면 이거를 여기로 표현해보면 이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이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거지. 이게 구축이야. 왜?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다시 주는 거. 역시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국민소득이 준다. 그러면 이 구축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 구축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투자가 많이 줄면 구축이 크게 일어나겠지. 이자율이 상승할 때 투자가 많이 줄면 구축이 크게 일어나고 구축이 크게 일어나면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구축이 덜 일어나야 되고 구축이 덜 일어나려면 이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요건 되게 직관적인데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좀 덜 직관적이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이번에는 IS 곡선은 그냥 일반적인 IS 곡선을 그려놓고 일반적인 IS 곡선을 그려놓고 한 경우는 LM을 완만하게 그리고 한 경우는 LM을 가파르게 그린다. 여기도 똑같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IS 곡선이 쉽지 않네. 여기다 같이 그릴게. 같이 그려보면 LM이 이렇게 완만한 경우가 있고 LM이 가파른 경우가 있다. 그래서 흰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다고 보자. 흰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다. 그러면 흰색 같은 경우는 IS 곡선,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 국민 소득이 얼마큼 늘어난다? 이만큼. 흰색에서는 균형 국민 소득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균형 국민 소득이 얼마큼 늘어난다? 얼마큼? 이만큼 늘어나네. 언제 더 재정 정책의 효과가 강력해져요? 하얀색일 때, 하얀색일 때 더 재정 정책 효과가 큰 거고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LM 곡선은 완만해야 재정 정책의 효과가 크다. 혹은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커야 재정 정책의 효과가 크다는 거야. 그럼 얘는 왜 그럴까?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밥 사준다. 밥 사준다. 아무도 못 할 거라는 건 안다. 해본다. 직관적으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랑 재정 정책이랑 무슨 상관이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랑 재정 정책이랑 무슨 상관이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랑 재정 정책이 무슨 상관이지? 힌트. 얘는 왜 올랐어? 정부 지출일 때 이자율은 왜 높아져? 정부 지출이 높아질 때 이자율은 왜 올라? 힌트 줬다. 응? 목소리에 자신감들이 굉장히 없네. 자신감을 가져. 케인즈처럼. 내가 답이다. 틀려도 당당하게. 먼저 해봐. 아이가 줄어들어? 아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자신감이 줄어들었네. 또 G가 늘면 화폐 수요가 된다. 왜 늘어? 거의 왔어. 화폐 수요가 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오케이. 그러면 좋았어. 화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생략된 연결고리가 G가 증가하면 좀 더 정확하게 소득이 느는 효과를 갖고 그럼 소득이 늘면 화폐 수요가 늘고 화폐 수요가 늘면 이자율이 상승했던 거야.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상승한다. 그러면 투자를 줄이고 이게 구축이었다. 좋았어. 거의 왔어. 그러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 이거 쉽지 않다. 여기까지 왔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본다. 하영이 나가 뭐였지? 커피였나? 밥으로 업그레이드. 밥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 명이서. 또 태연이. 그 구축 효과가 완전히 상쇄되는 게 아니라가지고 정부 지출 효과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이자율 탄력성이 더 공감할 때 그 크기가 더 크니까 구축 효과가 상쇄를 잡아서 증폭되는 효과입니다. 너도 지금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 아니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랑 관련돼서 설명하는 거야. 당연히 어려워. 자, 화폐 수요가 늘 때 이자율이 덜 상승해야 돼.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줄잖아. 이게 구축이잖아. 구축이 덜 일어나려면 이자율이 조금만 늘어야 돼. 수요가 늘 때 가격이 조금만 상승하는 상황. 수요가 늘 때 가격이 조금만 상승하는 상황이 수요가 탄력적인 수요일 때야. 여러분들 미시경제학 그래프로 그려보면 수요가 늘 때 가격이 조금만 상승하는 게 수요가 탄력적인 수요고 비탄력적인 수요는 수요가 늘면 가격이 왕창 올라. 그것의 반례로서 수요가 줄 때 가격이 왕창 떨어지는 게 그건 좀 다르다. 미안해. 방금 한 10초는 여러분들 기억이 없어졌어. 슉 없어졌어. 어찌됐든 수요가 늘 때 가격이 조금만 상승하는 경우가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야. 그래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큰 경우가 이자율이 조금만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구축도 덜 일어난다. 여기도 사실 보면 얘가 사실 여기도 보면 얘가 조금만 상승하게 돼. 이자율이 조금만 상승하게 된다. 오케이?